니네 이거 기억날까 모르겠다. 그리고 이 루트 2,1 얘가 O, 얘가 A, 얘가 B. 자,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 AOB의 이등분석, 각 AOB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그게 AB랑 만나는 점의 P? 그랬을 때 OP 벡터의 크기를 구해라. 뭐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자, 한번 봐봐. 이게 뭔 소리냐면 AOB를 본다는 건 이 각을 이등분한다는 뜻이에요.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그었단 말이죠. 이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을 때 그 I랑 선분 AB랑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하면 요 OP,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 근데 너희 약간 요거 개념 좀 기억나니? 우리 삼각형 ABC가 예를 들어 있다고 이렇게 쳐봐. 얘 옛날에 고1 때 하던 거야. 고1 때. 뭐냐면 이 아이의 각을 이렇게 이등분을 해서 선을 그었을 때 얘를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의 어떤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의 비율이 요 A, 뭐 교점을 P라고 하면 BP의 길이와 CP의 길이 B랑 항상 뭐하다? 동일하다. 이게 약간 중학교 때도 하고 사실 고등학교 때도 다시 하는데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활용하는 공식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B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B가 M 대 N이면 여기 대 여기도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었다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그때 문제 나왔었냐면 이게 사실은 내분점 혹은 외분점 줄 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P라는 점은 B하고 누구 입장에서 보면 C 입장에서 보면 뭐야? M 대 N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P를 구하라는 건 누굴 구하라는 거야? 요 두 개의 길이를 구해서 BC의 M 대 N 내분점 구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헷갈리 되죠? 그럼 여기도 한번 그림을 봐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 길인데 네가 2구, 하나는 이 길인데 얘가 3이야. 그럼 피타 써보면 나오죠. 그러면 이 길이가 2 대 3이라면 결국에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여기도 몇 대 몇이야? 2 대 3의 비율을 가진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거든. 그럼 결국에는 P라는 점이 뭐라는 거야? A, B의 2 대 3 내분점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 대 3 내분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미 좌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P의 좌표 찍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 공식은 안 써드려도 되죠? 2 더하기 3 이거 할 줄 알지 이거는? 요거는 계산은 생략합니다. 벡터 A가 있는데 얘가 3,1이다. 벡터 B가 있는데 네가 4,-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 벡터와 V 더하기 B 벡터 요 두 개가 평행하다. 이렇게 줬을 때 V의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준 거고요. 그리고 V 벡터는 아무 성분도 없어서 얘는 둘 다 모릅니다. X 성분도 몰라요. Y 성분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어디서 썼어요? 잠깐만. 여기. 네. 천서. 잠깐 이걸 왜 적으면 어떡해. 여기 규환이가 아직 안 왔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 벡터는 뭐냐면 3,1이라는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A 벡터고 V 더하기 B 벡터는 두 벡터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4 그리고 Y끼리 더하면 Y-2 이렇게 되는 게 V 더하기 B 벡터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걔가 어떻게 됐대? 평행했다. 이렇게 우리 준 거야. 우리 평행할 때는 어떻게 쓰죠? 너와 너의 뭐가? 비율이 3대 1이면 너와 너의 비율도 3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지? 자, 근데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느낌 있게 쓸게. 왜냐면 오늘 좀 이따 직선의 방정식 할 건데 그때 이게 되게 많이 쓰이거든. 다시 봐봐. 너와 너 대 너와 너가 같다는 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이 친구의 X 성분분의 X 성분.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보면 X 플러스 누구분의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것과 이 친구의 Y 성분, 이 친구의 Y 성분의 비율. 그러니까 Y-2분의 누가? 1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것도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같아요. 이게 이제 똑같이 평행하다라는 말과 같아. 이것도 사실 요거 이렇게 곱한 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거라서 제가 이제 미리 조금 한번 연습을 본 거고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4가 누가 된다? 3y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까? x는 이렇게 정리해볼까? 3y 빼기 10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되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 구해놨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 v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우리가 이제 루트 씌워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쓰잖아. 크기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이거는 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 루트를 날리면 되죠. 이렇게 지우면 된다고. 그냥 쓸까?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이거에 누굴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인 건데 나한테 누구식을 갖고 있으니까 1차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문자 하나를 여기다 그냥 쑥 대입해서 2차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한다? 3y-10을 대입한다. 그럼 너를 대입한 거에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보면 너는 9y제곱 y제곱이니까 10y제곱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60y 그리고 플러스 얼마 나온다? 100 이렇게 나온답니다. 괜찮죠? 그럼 그냥 이제 y가 난 2차식의 최대최소 문제로 바뀐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일단 1차항까지 10으로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6y 쓰시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곱해서 쫓아내면 마이너스 90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100 이렇게 쓰면 얘가 10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돼서 10 이렇게 돼서 y가 얼마일 때? 3일 때 저 y의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 괜찮나요? 하하, 좀 그림을 좀 잘 그려볼까? 자, 19번. 야, 요거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이해하기는 조금 빡신 문제긴 하지만 뭐 소개는 한번 했었다, 그죠? 우리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 그냥 이렇게 일단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 저 두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일단 딱 누구만 기억한다? 개수합이 1이다. 이것만 지금 기억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풀 버전으로는 오늘 이따가 한번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 보여줄 텐데 일단은 개수합이 얼마? 1이다.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이게 A점이고 얘가 B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A점까지 가는 벡터를 내가 A, B점까지 가는 벡터를 B 이렇게 잡으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해? 각각을 써서 개수합이 1이 되게끔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일단 A 벡터 쓰고 그 다음에 누구 쓰고 B 벡터 쓰고 이 친구의 개수가 누구라면 T라면 너는 뭐라고 두면 된다? 1-T라고 두면 된다. 그럼 이렇게 쓰는 식 자체가 뭐가 된다? 이 직선 위에 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 보이는 누구? 이 빨간색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답니다. 일단 결론이야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그냥 개수가 얼마가 되게 합이 1이 되게끔 하나는 t, 하나는 1-t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더 볼까? 얘하고 얘의 중점을 내가 A'이라고 찍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 얘는 2점을 지나요. 그건 뭐야? 얘가 2분의 1 A 벡터죠? 얘는 2점을 지나요. 이게 이제 B 벡터였다고. 그럼 너하고 너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웁니까? 이 파란색은 어떻게 세워요? 라고 하면 일단 누구를 쓰고 2분의 1 A 벡터 쓰고 너는 쫙쫙쫙 누구 써라? B 벡터 이렇게 쓰라 그랬다고. 그렇게 써놓고 나서 개수합이 뭐가 되게? 1이 되게끔 개수만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를 M 두면 너는 1-M 이런 식으로 두면 된다고. 그럼 합이 항상 개수합이 1이잖아. 그죠? 얘가 1이면 얘는 0, 2분의 1이면 2분의 1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두면 이게 뭐가 된다? 이 파란색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를 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요 벡터가 A 벡터고 이게 B 벡터고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더라? 이게 2대 1이든가? 얘가 2대 1? 얘는 1대 2.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나요? 한번 확인하면 맞아요? 그럼 요걸 이렇게 이제 줬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누구를 교점을 P라고 하면 A부터 P까지 가는 이 벡터를 A와 B로 표현해봐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인 건데 그냥은 못 구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P라는 점은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며 또 하나는 어디 위에?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연립하면 누가 나온다? AP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했다고. 그러면 일단 파란색부터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파란색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A 벡터죠? 여기는 B 벡터가 몇 개? 3개야. 여기까지가 B 벡터니까 B 벡터 3개 이렇게 가주면 일단 식은 A 벡터 그리고 여기는 B 벡터의 3배 해가지고 각각 끝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수합이 1이 되게끔 뭐 T라고 적을까요? 하나는 T, 하나는 누구라고 적는다? 1-T라고 적어준다. 그러니까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개수합이 1이 되게끔 잡아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TA 벡터 그리고 너는 3이라는 걸 여기 딱 곱해주면 3-3T에다가 누구 벡터? B 벡터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도 보시면요. 이게 지금 A 벡터인데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A 벡터의 2분의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2분의 3 A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가는 벡터는 B 벡터가 하나 있으니까 너는 B 벡터입니다. 이렇게 잡아줘서 일단 두 벡터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개수합이 1이 되게끔 하나는 M, 하나는 1-M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예쁘게 정의를 해보니 너는 2분의 3M A 벡터 그리고 너는 1- 누구다? M B 벡터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가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연립할 땐 두 개가 뭐하다? 같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같으면 돼? 첫 번째는 T하고 2분의 3M이 같으면 되고 두 번째는 너하고 누가 같으면 돼? 너가 같으면 돼. 3-3T하고 누가 같으면 된다? 1-M이랑 같으면 된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TM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둘 중에 구한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냥 M 구하면 M 대입하면 되고 T 구하면 T 대입하면 돼.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누구 대입하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 해주시면 19번의 답이 완료가 될 거야. 이 D는 계산 안 합니다. 연립방식 여러분들이 하세요. 시간이 좀 째 사실은. 자, 마지막 21번. 네? 90은 문제에서 준 거예요. 이삼각형도 왜 90이라고. 처음에 써 있어요. 야, 21번은 그냥 도형으로 되게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슈르륵 하고 마무리 합시다. 이거 뭐 그렇게 막 득이우는 건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자, 21번은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다? 6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의 누구를? 무게중심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G라는 점을 찍고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A, B에 2대1 내분점을 찍습니다. 2대1 내분점.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쪼갰을 때 2대1 내분점을 P라고 찍었을 때 요 벡터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건 그냥 이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뭐 요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2대1이라고? 하는 순간 잠깐만. 무게중심도 누구 연결하면? 쫙 연결하면 이거 길이 몇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여기 길이비도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지 않니? 그럼 봐봐. 여기도 2대1이고 여기도 2대1이면 이 선은 무조건 뭐해? 평행하죠? 괜찮을까요? 여기 비율이 2대1이고 너의 길이도 2대1이면 이 두 개의 선은 무조건 뭐한다? 평행한다. 그럼 얘는 무슨 비? 닮은 비로 끝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어떻게 생긴 삼각형?
큰 삼각형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몇 대면? 3대 2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될까요?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는 2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율 같은 거는 좀 되게 좀 유명한 거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게중심은 2대 1이야. 그럼 너도 2대 1이야. 되죠? 다 했나 그럼 뭐? 역시 뭐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네네. 왜요? 한 번만 보고. 아, 한 번 보고요? 그럼 지금 아예 그냥 쉬는 시간 드릴까요? 오늘은 자, 갑니다.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좀 소개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벡터 버전이 있거든요. 벡터 버전. 이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이 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할까? 자, 오늘 하나 배웠어, 사실. 오늘 직선의 방정식 중에 하나 배웠거든요. 양쪽 끝 잡아가지고 개수합이 1 이런 걸 배웠는데 약간 그것보다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식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을까? 자,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벡터 버전의 직선의 방정식을 보기 전에 하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먼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거 직선의 방정식인 거 기억나지?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면 어떤 거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있잖아.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뭐야? 성립한다. 약간 이해되시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면 뭐한다? 성립한다. 이건 기억나시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을 이렇게 넣었다고 쳐보자. 그럼 y는 뭐가 돼요? 2. 그러니까 너는 1,2라는 좌표를 주게 되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누구한테가? 1,2라는 점한테 갈 거야. 괜찮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x한테 2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좌표가 뭐가 돼요? 2,3이 되고 x값을 딱 결정을 해주면 누가 되는 거야? 이 점에 2,3이라는 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x값에 어떤 값을 부여하면 이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가 탁 하고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누구를 주면 x를 주면 y좌표는 뭐가 돼? x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모든 점들을 다 모으면 이게 저 직선의 점들이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체 방정식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좌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굴 가지고 표현해 보겠다?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 보겠다. 어떻게 얘를 벡터로 표현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 위에 한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라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어떤 정해져 있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직선의 방향하고 평행한 벡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름을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향하고 평행한 벡터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내는 이 위치 벡터 P를 하나 잡으면 이거 이제 이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벡터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이 P라는 위치 벡터는 A라는 벡터에다가 내가 방금 전에 찾았던 그 방향 벡터에 실수배를 해서 더하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알 수 없게 써놓은 이런 거 있지.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약간 당황스럽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런 모양처럼 생긴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거든요. 자, 근데 약간 좀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정도만 한번 익혀보면 그렇구나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일단 이름을 봐봐. 이 P라는 얘가 직선이에요. 이게 직선이야. 직선 위에 점.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는 뭐였어? 한 점이었어. 한 점.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U라는 친구가 뭐다? 저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다. 그러니까 U가 방향 벡터예요. 이렇게 일단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하고 내가 아까 실수배라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T라는 값에다가 어떤 숫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T에다 1 이렇게 넣잖아. 그럼 얘는 뭐야? A 플러스 뭐가 된다? 방향 벡터 U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A 벡터에서 U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더해주면
얘는 A 벡터 더하기 U 벡터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게 1U 벡터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끝이 나타내는 이 점을 P 벡터라고 본다는 얘기야. 약간 이해돼요? 그럼 T가 1일 때는 어딜 찍은 거야?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찍은 거야. 이게 T가 뭐일 때? 1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T가 2면 어떻게 될까? 2면 A 더하기 몇 벡터? 2U 벡터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럼 A 벡터에다가 U 벡터를 몇 칸 가야 돼? 2칸 가면 어딘가 콕 하고 찍히지 않겠니? 그게 T가 얼마일 때? 2일 때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T가 2일 때는 A 벡터에 U 벡터 2배 된 이 점을 나타내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T 값을 막 조절하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란 건 결국에 이 직선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표현했다고? 일단 A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요 T라는 값을 치수배해 가면서 뭐 여기 간다 저기 간다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하는 값이 누군가? 여기 보이는 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T 값을 이용해서 저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이렇게 생긴 벡터의 방정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저거 자체를 우리가 막 엄청나게 활용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활용하는 그 식을 한번 먼저 보여줄 건데 이거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에서는 표준형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점을 나타내는 그 벡터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1, y1 이렇게 잡고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보통 u라고 많이 잡는데 너를 a, b라고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나는 이걸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가 결론인데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세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방향 벡터 a, b를 분자, 부모, 분수식으로 세우는데 분모에다가 A, B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한 점의 위치 벡터의 성분을 x1 빼기 x1 여기는 빼기 y1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앞에다가 x 여기다가 y 이런 식으로 접으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벡터의 어떤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방향 벡터를 뭐 한 거? 분모에다 이렇게 넣은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점을 여기 x1, y1을 이렇게 빼준 거고 요 x, y가 우리가 알고 있는 P점의 좌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이 A라는 점, 한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3,4다 이렇게 주어졌고 방향 벡터가 예를 들어 1,2였다. 이런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뭐면 1,2면 1분의 2분의 이렇게 분모에다가 1, 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x 빼기 3, y 빼기 4. 얘가 3,4를 지나면 x 빼기 3, y 빼기 4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가 돼?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간단하죠? 한번 더 해볼까요? a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u가 예를 들어서 3, 2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똑같아요. 방향 벡터가 3이면 여기다가 3, 여기다가 누구 넣고 2 이렇게 넣고 너는 x 플러스 3, 얘는 y 플러스 1 이렇게 완성하면 뭐가 된다? 표준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방향 벡터 성분은 어디에다? 분모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점 성분은 이렇게 넣는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방향 벡터가 만약에 a, 0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방향 벡터가 0, b라고 돼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성분이 빵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정리를 좀 해주면 예를 들어서 그 점을 지나는 x1, y1이 이 a의 한 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잖아? 그럼 만약에 방향 벡터가 y 성분이 빵이죠? 그럼 이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 빵인 성분 데리고 와서 y는 y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x 성분이 빵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x 좌표를 데리고 와서 x는 x1이다. 이렇게 세우시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요.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점의 좌표가 3,4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방향 벡터가 성분이 예를 들어 1,0이었다. 하나가 빵이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고? 이 아이의 성분을 데리고 와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a가 예를 들어 3,4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방향 벡터 성분이 0,2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때는 누구를 데리고 와서 x 성분을 데리고 와서 x는 3이다. 이렇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끝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익히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은 해드릴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래. 방향 벡터가 a, b고 한 점이 x1, y1일 때는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생긴다? a, b, 여기 방향 벡터 a, b 넣어주고 여기는 x1, y1 이렇게 점의 위치를 넣어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방향 벡터. 그리고 여기가 누구예요? 점의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둘 중에 하나가 누구인 경우? 방향 벡터의 성분이 둘 중에 하나 빵인 경우는 y가 빵이면 y좌표를 데리고 와서 y는 y1 이렇게 쓰면 되고요. x가 만약에 빵이면 x좌표를 데리고 와서 누구는? x는 x1이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저게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결론은 그런데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기 왜 저렇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A라는 점을 제가 뭐라고 준 거냐면 x1, y1이라는 좌표를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위치 벡터가 x1, y1이라는 건 이 아이의 좌표의 의미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준 거고 얘를 가지고서 내가 1,2라고 준 거다. 얘가 1,2라는 건 얘가 1,2다. 이렇게 지금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a, b라고 쓸게요. 너를 a, b라고 이렇게 줬다. 그럼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점 P라는 점의 x, y의 자치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요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이 식을 한번 봐봐. 하고 딱 봤더니 야, 이 그림으로 보면 A라는 점과 P라는 점을 가지고 뭘 만들면? 벡터를 만들면 여기 보이는 방향 벡터랑 무조건 뭐해? 두 개가 평행하지 않니? 다시 한번 봐봐. A라는 점과 직선이 있는 점으로 방향 벡터랑 아무거나 하나 만들면 그 친구는 여기 보이는 노란색 방향이랑 무조건 두 벡터는 뭐하다? 평행하지 않니? 식으로도 한번 봐봐. 내가 이 A라는 점을 왼쪽으로 넘겨서 P 벡터 빼기 A 벡터는 누굽니다? T입니다 라고 잡아주면 마찬가지로 이 벡터는 방향 벡터랑 뭐해? 평행하잖아. 약간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식을 세울 어떤 조건은 뭐야? 두 벡터가 평행하다로 갈 건데 그럼 P 빼기 A라는 벡터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빼주면 그 I를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X 빼기 얼마? X1 얘는 Y 빼기 Y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방향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A, 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두 벡터가 지금 뭐한 상태? 평행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평행할 때는 우리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어? 너와 너의 비율과 너와 너의 비율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뭐분의 뭐? X 성분분의 X 성분의 비율과 Y 성분분의 Y 성분 그러니까 B분의 Y 빼기 Y1 이런 비율이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그죠? 너 대 너가 너 대 너와 같아요라는 말이 이 아이 X 성분분의 X 성분과 Y 성분분의 Y 성분이 같아요라는 말과 똑같다고. 약간 이해돼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쓴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쓴다 하고 딱 봤더니 이게 뭐야? 아래쪽에 방향 벡터 성분 여기 보이는 게 누구다? 점의 좌표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결정이 돼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표준형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고 갑니다. 자, 하나 더 볼게.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는데 어떤 방향 벡터가 U다. 그래서 너를 A, B다. 라고 했고 그 위에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예를 들어 x1, y1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아이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다? a분의 x 빼기 x1 b분의 y 빼기 y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가 지금 방향 벡터 가지고 한 거면 이제 한 가지 종류를 더 배웁니다. 누굴 배우냐면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한번 배우게 됩니다. 법선 벡터. 법선 벡터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단 법선 벡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직선의 방향의 수직인 벡터, 직선 방향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주 얘도 진짜 간단하거든요.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일단 보통 법선 벡터라는 거는 우리가 n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법선 벡터를 보통 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 a, b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 있는 직선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1, y1이다 라고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랑 비슷하거든. 아까 이 점을 P점에서 뺐었잖아. x 빼기 x1 이렇게 뺐던 거 기억나죠? 아까도 여기서 봐봐. 여기가 x1, y1이면 x 빼기 x1 이렇게 뺐던 거, y 빼기 y1 이렇게 뺐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x 빼기 x1 이렇게 쓰시고 얘는 y 빼기 y1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얘하고 얘를 곱해요. 얘하고 얘를 곱해서 a 이렇게 쓰고요. 또 얘하고 얘를 곱해서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식을 만든 게 0이다 라고 쓰면 요게 바로 법선 벡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어떤 공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좌표로 가지고 있으면 x에서 x1, y에서 y1을 뺀 다음 그 각각의 성분들을 두고 법선 벡터의 a와 b의 이렇게 곱으로 합한 게 항상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법선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좀 벙찌긴 한데 지금 얘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할 테니까 일단 지금 한번 잘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아까랑. 나는 직선 위에 어떤 P라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지금 찾고 싶은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제가 찍고 싶은데요.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점은 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이게 A점이에요. A점의 위치 벡터는 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뭘 하는 거냐면요.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법선 벡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A점을 조금만 얘가 좀 방향이 좀 그렇다. A점을 조금만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A점 네가 A. 아무거나 찍어도 되니까. 자, 법선 벡터라는 게 뭐냐면 이 직선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걸 방향 벡터라고 하는데 그 방향에 수직이 되는 벡터. 쫙 이렇게 수직이 되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선 벡터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하고 얘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벡터. 이거하고 이 직선이 평행하면 이걸 방향 벡터라고 부르잖아. 근데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에 수직으로 가는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선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약간 따라와요. 얘가 방향 벡터, 이거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법선 벡터를 어떻게 식을 세우지? 라고 보면 아까랑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의 점이랑 직선 위의 한 점을 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이 AP 벡터라는 게 항상 얘랑 뭐 할 수밖에 없다? 수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벡터를 좀 식으로 써보면 AP라고 하는 벡터가 저기 보이는 법선 벡터랑 항상 뭐다? 수직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이걸 누구로 표현한다? 내적으로 표현한다.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내적하게 되면 그 내적 값이 항상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게 사실은 수직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누구? P 벡터에서 누굴 뺀 거? A 벡터를 뺀 거. 우리가 종점 빼기 시점이라고 하면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고 얘는 M 벡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시죠?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보인다고. P라는 걸 우리는 임의의 점의 좌표라고 해서 x, y라고 두면 P에서 A를 뺀 벡터. 그러니까 P에서 A를 뺀 벡터가 바로 누구야? X에서 X1 뺀 거, Y에서 Y1 뺀 거라고. 되죠? 그럼 여기 보이는 N이라는 법선 벡터가 누구야? 여기 보이는 A, B라고. 되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지금 뭐 한 거야 여기서? 내적한 거잖아. 내적하면 어떻게 돼? X성분, X성분, Y성분,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잖아. 기억나요? 다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P 빼기 A 이렇게 써주면 얘는 뭐가 되고? X 빼기 X1 그리고 Y 빼기 Yn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되시죠? 얘가 P 빼기 A인데 너하고 너가 항상 뭐다? 수직이다. 그 얘기는 너하고 너를 뭐 한 거? 곱한 거. 이게 이제 내적한 거잖아. 그죠? 그 친구랑 얘하고 얘를 뭐 한 거? 곱해서 더한 거. 곱한 거. 그 두 개를 더한 게 내적값인데 수직이니까 그게 항상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법선 벡터로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입니다. 자, 얘도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짜자잔 하고 볼게. 자, 어떤 법선 벡터가 예를 들어 3,4고 그리고 한 점의 위치 벡터가 뭐 1,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뭐 이렇게 주잖아. 그럼 일단은 이게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서 누굴 뺀 거? 이 점의 좌표 하나 뺀 거. 그리고 Y에서 누굴 뺀 거? 이 점의 좌표를 뺀 거. 이렇게 해서 일단은 PA 벡터 쓴 거고요. 그 친구에다 앞에다 누굴 붙여? 법선 벡터의 성분인 3. 얘는 플러스 4 해서 누구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두 개가 내적해서 0이다.
두 벡터가 수직이다 이렇게 세운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게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전개해 보면 3x 플러스 몇 i? 4y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은 0이다 라고 세우면 법선 벡터는 뭐 이렇게 세우는 거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 근데 하고 보니까 니네 어디서 많이 보던 식 아니냐? 이게 평면좌표에서 말했던 누구야?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이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은 이런 거야. 그냥 얘가 3이고 얘가 4인가 보다 그땐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 보이는 3과 4가 뭐야? 이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 가는 법선 벡터의 성분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 만들 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벡터를 가지고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뭐 이런 직선의 방식도 사실은 벡터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나죠 이거? 자, 마지막 하나만 딱 보면 오늘 내용 직선의 방정식 개념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요. 근데 내가 지금 문제풀이를 못 해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 두 직선까지 하고 야,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조금 일찍 나오지 않냐? 우리 그때 뭐 정리도 좀 할 건데 시간이 되면 질문은 그때 좀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좀 질문을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진도를 조금만 좀 당겨 볼게요. 자, 한번 가볼게. 자, 하나만 딱 설명합시다. 그냥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 예제 1, 2번만 합시다. 자, 그냥 이게 예제 1, 2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가볼게요. 지금 몇 분이야? 7시 넘었니? 한 시간 좀 59분 하나만 하자. 자, 빨리 한번 봅시다. 자, 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직선이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랑 누가 같다? 방향 벡터가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방향 벡터가 같으면 평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한번 봐봐. 이것도 사실 좀 시간 들여서 좀 얘기해주면 좋은데 사실 방향 벡터를 식에서 보실 때는 여기 보시면 x하고 y는 항상 개수가 얼마예요? 1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딱 보시면 여기 x의 개수가 누군데? 1인데 얘는 y 개수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번 곱하고 여기다가도 누구?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방향 벡터가 누가 된다? 3,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여유있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는 좀 못 내줄 것 같아. 일단 거기까지만 해오세요. 113까지만 깔끔하게 해오세요.